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데 이럴 때면 이분 만나봐야 합니다. 교수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어지럼증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김재명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바로 어지럼증입니다. 근데 이 어지럼증이라는 게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그런 흔한 증상이다 보니까 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지럼증은 말씀하신 것처럼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경험해 봄직한 증상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흔한 증상인 만큼 원인도 다양하고요. 그 중에서는 뇌질환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위험한 원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량한 예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 뇌질환에 의한 어지럼증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 교수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잘 협력을 해야 하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기관이 전정기관입니다. 이 고막보다 더 안쪽에 있는 말초 전정기관에서는 주로 우리 몸에 특히 머리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움직임의 신호를 잘 감지해서 뇌로 그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네. 뇌는 그 신호를 받아서 잘 분석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말초 전정 기관뿐만 아니라 이런 평형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부위가 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나 네. 또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 그 밖에 뇌종양이나 뇌염과 같은 다양한 뇌 질환에 의해서 손상되는 경우에는 심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뇌질환에 의한 어지럼증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어지럼증과 다르게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뇌질환에 의한 어지럼증이 얼마나 흔한지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어지럼증 클리닉을 방문하는 어지럼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 네. 뇌혈관 질환, 뇌질환의 대표격인 이 뇌혈관 질환에 의한 어지럼증이 전체 성인의 9.2%를 차지했고요. 네.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19.2%, 약 5분의 1의 환자에서 이러한 뇌혈관 질환에 의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뇌질환에 의한 어지럼증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네. 많은 환자들에서 어지럼증 외에도 이 말이 어둔하게 나오는 구음장애나 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편마비, 그리고 입꼬리가 비틀어지는 안면마비와 같은 이러한 다양한 신경학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어지럼증과 함께 균형장애가 심하게 동반되어서 반듯하게 걷기가 어렵고 몸이 한쪽으로 자꾸 쏠리는 증상이 있다면 네. 반드시 이 뇌질환에 의한 어지럼증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의 경우에 네. 갑자기 새로 생긴 어지럼증이 수분에서 수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이때도 뇌질환을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약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뇌질환의 종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만큼 먼저 자세한 문진과 신경학적인 진찰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네. 이후에 의심되는 질환에 따라서 전정기능 검사, 그리고 뇌 MRI나 MRA와 같은 혈관 촬영 등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치료 역시 이 뇌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데요. 이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 제제를 투약하고 막혀있는 혈관의 종류나 증상에 따라서 혈관 확장술이나 스텐트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이나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지럼증과 함께 균형장애가 심하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정 억제제와 같은 약물 치료나
전정 재활 치료와 같은 이러한 치료들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면 완치가 가능한가요? 네, 기본적으로 뇌 질환의 원인뿐만 아니라 병변의 크기나 모양, 위치 등에 따라서 예후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뇌 질환인 뇌혈관 질환, 뇌경색을 예로 들자면 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뇌가 이 손상된 부위를 보상하는 기전이 작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진단과 치료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자들이 어지럼증이 크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어지럼증과 관련한 예방법이나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많은 어지럼증 질환들이 아무런 전조 증상이나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의 양상이나 어지럼증의 정도만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과 같은 이러한 말초성, 즉 예후가 좋은 이런 질환들과 이 뇌 질환을 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심한 어지럼증을 경험해 본 많은 환자들에서 이후에 이러한 증상의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러한 어지럼증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위험한 원인이 의심되는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리 좋은 의술과 장비가 있더라도 환자가 병원에 적절한 시기에 방문해 주지 않는다면 그 진가를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메아리 이번 시간 전남대병원 신경과 김재명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어지럼증이 자주 나타나신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신경과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건강메아리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